자, 제 2단원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데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질은 이런 식이 되었을 때는 0, 0, 0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이 된다면 계수들이 같아야 돼요. 요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지의 계수를, 아직 모르는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은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하려면 다 전개해야 되겠죠. 혹은 전개할 수 있는 식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은 전개를 할 수 없거나 x의 n차라든지 아니면 x의 1000차라든지 그런 식들에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쓰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항식 px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다항식 px가 있었어. 내가 그 x에다가 어떤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 p0의 값이 어떤 알파 혹은 0이 되는 상황, 즉 px라는 식이 있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일 텐데, 왜 소문자로 썼냐면 1차식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몫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면 직접 나누기라든지 아니면 조립제법이라든지 이런 방법 쓰지 말고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직행 코스가 있더라. 뭐를 하는 것과 같다? p 알파. p 알파가 무슨 뜻이냐? px라는 식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식의 값이에요. 어떤 값이 뿅 하고 나올 텐데 그 값이 바로 뭐라고요? 나머지란 얘기예요. 거꾸로 우리가 써서 이제 앞으로 나머지를 구하려면 직접 나누기나 조립제법 쓰지 말고 뭐 해라? p 알파 값을 구해라. 요 내용이 나머지 정리고요. 얘를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게 인수 정리라는 거예요. 인수 정리가 뭐냐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임의의 px라는 식이 있었어요. 내가 x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이 p 알파라는 값이 어떤 별표와 같은 상수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되더라. 0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px는 x-알파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다면 px라는 식은 x-알파 곱하기 qx로 끝나버리는데, 자, 그러면 x-알파는 px에 뭐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우리가 인수 분해의 1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인수 정리라는 거예요. 자, px에 대해서 p 알파가 0이면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 바로 이 x-알파는 px라는 식의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이 다항식을 x-2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2x-4로 나눌 때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이거 할 때도 조립제법은 똑같이 써요. 1, 2, 0, 마이너스 4 해가지고 2 이렇게 해요. 원래 이거보다 수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2 그냥 2라고 그냥 씁시다. 1, 2, 4, 8, 8, 10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나온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몫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걔는 x-2로 나눴을 때의 몫이기 때문에 2x-4로 나눴을 때의 몫은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되었다면 x제곱 4x 플러스 8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x-2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몫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립제법 쓸 때 그냥 x-알파로 가는 심플한 예로 하면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ax-b 이런 식으로 x의 1차 계수가 다른 상수항일 때에는 요 방법을 쓰고 몫의 조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3번 인수분해 공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얘는 제곱 2ab는 a 더하기 b 곱셈 공식에 바로 요거로 간 거죠. 자,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얘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를 굉장히 많이 쓰죠. a 세제곱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곱셈 공식의 역. 우리가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세제곱의 합 빼기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b 제곱 c 빼기 ab bc ca가 되고, 얘를 우리가 변형까지 시키는 거 했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던가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 제곱 c-a 제곱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전체를 쓰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제곱 c 제곱 a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자,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가 있을 때 공통 부분을 어떤 문자로 치환하면 뭐가 지워지냐? 그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하죠. 홀수의 차수가 없고 x 4제곱, x제곱 이렇게 짝수의 차수만 있는 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x제곱을 x로 치환하면 잘 풀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식을 합차의 꼴로 변형을 한 후에 인수분해를 한다. 자, 복 2차식은 대부분의 문제가 합차의 꼴로 변형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인수분해 2.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은 이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내림차순은 또 왜 정리하냐?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공식을 바로 쓰게 되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런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거나, 혹은 모두 차수가 같다면 우리가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 놓고 나면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방법들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도 써봤고, 내가 복잡한 것 같아서 치환도 해봤고, 그리고 치환 중에서 특이하게 생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도 해봤고, 그리고 내림차순까지도 다 써봤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 써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그럴 때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건 주로 어떤 식들을 쓰게 되냐면, 인수정리를 쓰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x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혹은 x에다가 풀마 우리가 a분의 b, a는 뭐죠? 최고차항의 개수, b는 뭐죠? 상수항의 개수. 알파를 넣거나 풀마 a분의 b를 넣어가지고 0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차의 인수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1차의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몫을 구하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는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동시에 활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네요. px가 3차 이상의 다항식인데 이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인수정리라는 개념과 조립제법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1차식을 한번 1차식 인수를 구하고, 나머지 요 qx를 구하기 위한 조립제법을 구하면 우리가 되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x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혹은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